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정당이 등록을 했는데요. 또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253개 선거구에 총 1,118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는 기초단체장 선거 8개 선거구에 25명이, 시도의회 의원 선거 17개 선거구에 44명,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32개 선거구에 86명이 등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 내역,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 경력, 학력 등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 선거 벽보는 4월 3일까지 첩부하며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 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할 때 개표소 안에는 개표 상황을 참관하는 개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이 개표 참관인은 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을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했습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공개 모집하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은 오는 4월 7일까지 추첨으로 결정되고 그 결과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선거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등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를 참관하는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즉 무소속인 사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추천장을 교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 추천장은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장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천은 무소속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형을 위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새 일꾼,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가 바로 그건데요. 다양한 선거 사료와 예술 작품이 전시된 특별 전시회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이 1948년 50 재헌국회 선거와 관련된 사료와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와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일민미술관인데요. 이곳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민미술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 일꾼 여러분이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라는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전시회는 1948년 재헌선거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400여 점의 선거사료와 예술작가 21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선거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 공정한 룰, 참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4,000여 점과 그리고 동시대예술가 21팀이 참여해서 만든 전시인데요. 73년의 선거의 역사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고 또 국가적인 운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새 일꾼 여러분이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전시회는 설치, 퍼포먼스, 연극, 게임 등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구성됐고 아카이브와 출품작 외에도 소수자 계층을 위한 토론 무대, 가상선거운동, 유세 퍼포먼스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매주 청년 세대의 관심사와 연관된 이슈들을 다루는 위클리 보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새 일꾼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시오 특별전시회는 오는 6월 21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 기준 총 40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 지역의 군 의원이 당내 경선과 관련해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전화를 걸어 권리당원 자발적 ARS 투표에 임의로 투표한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선거구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비후보자의 과거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 기준 총 402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87건, 수사 의뢰 6건, 경고 등 309건 등 모두 402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동년 대비 610건의 조치보다 약 200건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법 행위도 늘고 있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가까운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많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기사와 정보를 전달하는 특집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교육방송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하는 캠페인 영상도 제작되어 방영되고 있고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인 이투스에도 18세 유권자를 위한 특집 페이지가 마련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홍보 활동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홍보가 어려워 웹사이트, 인플루언서,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처음 투표하는 18세 유권자를 위해 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Q&A 인쇄물을 제작해 전국의 교육청과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배포하는 한편 인기 캐릭터인 펭수나 카피추, 인기 유튜버 도티, 아이돌 그룹 에이스 등 다수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선거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했는데요.
관련 영상들은 중앙선관위 유튜브와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은재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게재 순위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선거 사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기간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투표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소독 티슈 이용한 주기적 소독, 투표소 환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14,300여 개의 선거일 투표소는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전투표 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였음에도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벗거나 잠깐 내리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거부하는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없음을 고지합니다. 또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 모든 선거인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선거인은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기의 서명 입력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 선거인 성명을 기재하고 투표소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합니다. 선거인은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투표 사무원은 참관인과 동행하여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투표관리관은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입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 사무원은 선거인에게 즉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선거인 등의 인적사항을 통보합니다. 임시기표소는 소독 티슈를 활용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니 안심하고 투표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안내요원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의 안팎에서 기다리는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또 투표사무 관계자는 물론 선거인 상호 간에도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선거인이 주로 접촉하는 사전투표 운용장비나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출입문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안내했는데요.
행동수칙에는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어린 자녀 등은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기, 투표소 가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소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잠깐 벗거나 살짝 내리기,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귀가하여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이 담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의 키워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게재 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중 1명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한 정당에 기표를 해야 하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시됩니다. 이때 정당명과 기호를 게재하는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명과 기호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그중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입니다. 만약 의석수가 같을 경우 최근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고, 같은 게재 순위에 해당하는 정당이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 순위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하는데요. 국회에서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와 정당명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은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게재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정당의 약칭 명칭이 아닌 정식 명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별 기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정당명과 기호 게재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림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 확인 방법인데요.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데요.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상황과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알리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담벼락이나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 벽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선거 벽보도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학력, 정경 및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월 3일까지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선거 벽보를 게시합니다. 선거 공보 역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선거 공보는 매 세대에 발송되는 법정 공보물로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2면 이내에 책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는데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 총액 등 재산 상황,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 분야, 병역 처분 사항 및 병역 처분 사유 등의 병역 사항,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후보자의 전과 기록의 제명과 금형 및 확정일자,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 사항 등입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4월 5일까지 발송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수막도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때 현수막은 규격 10제곱미터 이내에 천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통계정보 시스템과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후보자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7회 대한민국 선거 사진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 현장 모습이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투표 참여 동료 등의 사진을 응모하시면 됩니다. 일반 부문과 인기상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언론 부문은 현직 사진 기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는 4월 2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응모한 사진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99편을 선정해 총 4,4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